급하게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한 상태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샤워 후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급히 걸친 가운은 헐겁게 풀려 있었고 문 앞에 선 남자의 시선이 그녀의 드러난 어깨선과 쇄골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건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무의식적 신호였을까요? 56세 과부와 37세 배달기사, 그들의 운명은 이 황당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김미숙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책상 앞에서 하루의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6세의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끝없는 고객 응대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붉게 물들어갈 무렵 미숙은 가방을 챙겨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9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후 미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비로 쌓인 빚더미를 갚기 위해 평일 저녁에는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는 호텔 객실 청소를 했습니다. 딸 혜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독립해 살고 있었지만 미숙은 딸이 대학 다니던 시절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한 것이 늘 가슴에 걸렸어요. 그때 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미숙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텅 빈 거실, 켜지지 않은 조명,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공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고 소파에 몸을 던진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김치통 하나와 오래된 두부 한 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미숙의 삶은 결혼 이후로 평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후로는 밤낮 없이 일하며 치료비를 벌어야 했고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냈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죠. 이후 그녀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술 없이는 잠들기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주변에 연락하는 친구도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냉장고를 닫고 안주를 찾다가 서랍에서 배달 전단지를 꺼내 훑어봤어요. 중국집, 치킨집, 그리고 보쌈집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쌈이나 시켜볼까 싶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배달 앱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마친 미숙은 욕실로 향했죠. 따뜻한 물줄기가 어깨에 닿자 온종일 긴장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이 눈가에 자리 잡았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한 피부와 단정한 이목구비가 남아 있었어요. 나도 이제 할머니 나이네.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가운을 걸쳤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벌써 왔나 싶어 미숙은 가운 끈을 급히 묶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배달 가방을 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쌈 주문 맞는지 확인하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강태민이었어요. 37세의 그는 낮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당뇨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었죠. 미숙의 가운은 헐겁게 묶여 있었어요.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었고 쇄골 라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민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곳을 향했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숙도 뒤늦게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당황하며 가운 깃을 여몄습니다. 자신이 너무 급하게 나왔다며 사과하는 미숙에게 태민은 자신이 실례했다며 얼굴을 붉혔어요.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지만 귀까지 빨개진 모습이 역력했죠. 미숙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어요. 수고했다는 인사와 함께요. 태민은 돈을 받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황급히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은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남자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보쌈을 펼쳐놓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혼자 마시는 술이 쓸쓸하긴 했지만 오늘은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미숙은 잔을 기울이며
피식 웃었어요. 그 젊은 배달 기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키도 컸고 무엇보다 당황해하던 모습이 순수해 보였어요. 한편 태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방금 본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있어 보였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어딘가 외로워 보였죠. 진정하자. 그냥 배달이었잖아. 태미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배달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미숙은 며칠째 그 배달 기사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도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 나이에 내가 미쳤나 싶었지만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동료가 옆에서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다시 그 보쌈집 전단지를 꺼냈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쌈 중자 하나 배달 주문이요. 그때 봤던 배달 기사가 또 와주길 내심 바라는 마음이었죠. 주문을 마치고 미숙은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깔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가볍게 고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손은 계속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미는 보쌈집에서 주문서를 보다가 그 아파트 주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쾅쾅 뛰었죠.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 이미 배달을 많이 했는데 왜 또 가냐고요. 태미는 운동 삼아 하나 더 가겠다며 배달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제대로 옷을 차려입은 미숙이 문을 열었어요. 또 왔다는 사실에 미숙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태미는 보쌈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주문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였죠. 미숙은 저번엔 자신이 너무 실례했다며 샤워하다가 급하게 나온 거라고 멋쩍게 웃었어요. 태민도 자신이 실례했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어요. 미숙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바쁘지 않으면 잠깐 들어와서 같이 먹지 않겠냐고요. 태민은 망설였어요. 배달 중에 손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배달이 좀 남아서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미숙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죠. 그러시구나. 당연히 바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미숙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신 배달 끝나고 들러도 되겠냐고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기다리겠다는 대답이 즉시 나왔습니다. 태민은 남은 배달을 빠르게 끝내고 1시간 뒤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배달 가방 없이 가벼운 차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라며 따뜻하게 데워뒀다는 말과 함께요. 부엌 테이블에 보쌈과 소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태미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적었어요. 사진 액자에는 젊은 여자와 미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죠. 딸인지 물어보는 태민에게 미숙은 그렇다며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다고 답했어요. 외롭지 않냐는 태민의 질문에 미숙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다고요. 남편 떠나보낸 지 9년째인데 익숙해지려고 했지만 쉽지 않다고요. 태민도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산다며 낮에 회사 다니고 밤에 배달하는 건 어머니 약감 때문이라고 털어놨어요. 미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효자라는 칭찬에 태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상처와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 빚을 갚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사정이 공감됐습니다. 태민이 웃으며 물었어요. 자신을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냐고요. 미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괜찮냐고 되묻자 태민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며 편하게 느껴지면 그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미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태민이 일어섰어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이만 가봐야 한다고요. 미숙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오늘 고맙다며
오랜만에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해봤다고 전했어요. 태민도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다음에 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태민은 보쌈 배달이 없는 날에도 미숙의 집을 찾았어요.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들고 와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 아래를 걸으며 태민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이상하냐고 물었어요. 뭐가 이상하냐는 미숙의 질문에 태민은 이렇게 누나한테 끌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죠. 미숙이 걸음을 멈췄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잖냐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태민은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미숙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20살 가까이 많다고 그게 문제라고 말했죠. 하지만 태민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며 같이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미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민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미숙은 태민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은 즉시 달려왔죠. 미숙이 커피를 내오며 입을 열었어요. 진지하게 생각해봤다고요. 태민의 눈빛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은 태민보다 나이도 많고 과부의 빚도 있다고요. 태민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며 걱정을 드러냈어요. 태민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가 좋다고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태민이 좋지만 무섭다고 했어요. 뭐가 무서우냐는 질문에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털어놨죠. 태민이 그녀를 안았어요. 최선을 다해볼 거라며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숙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평일 저녁에는 미숙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 둘은 미숙의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몇 개 비워진 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미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숙이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태민이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죠. 미숙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감쌌어요. 태민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그냥 가기 싫다는 태민의 속삭임에 미숙이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럼 있으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따뜻한 체온이 서로를 감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랑의 감촉에 미숙의 몸이 떨렸고 태민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갔어요. 외로움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이 커피를 끓이며 물었어요. 누나 행복하냐고요. 미숙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다고요. 태민이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던 미숙에게 주인 아줌마가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랑 다닌다면서요. 미숙이 당황하며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친구라는 말에 아줌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며 나이도 어린 남자를 꼬셔서 어쩌려는 거냐는 투로 말끝을 흐렸어요.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민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연상을 만난다며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은 그런 건 상관없다고 했지만 동료들은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태민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나눴어요. 태민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요. 미숙도 그러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민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고 다독였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서울에서 혜진이가 엄마를 보러 내려왔습니다. 29세의 그녀는
광고회사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미숙이 밝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미안하다며 지금 친구 만나고 있으니 곧 가겠다고요. 혜진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네 커피숍이라며 로즈 카페라고 알려줬어요. 혜진은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엄마가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야?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상대가 나이 어린 남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선 혜진은 엄마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미숙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왔냐며 당황했어요.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은 강태민이라고 소개했어요. 혜진이 냉정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남자는 누구냐고요? 미숙은 엄마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친구냐며 손을 잡고 있었다고 혜진이 따졌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혜진이 태민을 노려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태민은 37살이라고 답했습니다. 37이라는 말에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엄마는 56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미숙이 딸의 팔을 잡았어요.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더러 정신 차리라고. 저 사람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다그쳤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사랑받고 싶었다고 아빠 떠나보낸 후로 9년 동안 혼자 버텼다고 호소했어요. 혜진은 그렇다고 저렇게 어린 사람이랑 사귀는 건 아니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들을 것도 없다며 우리 엄마한테 뭘 원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태민은 진심으로 미숙 씨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냐며 혜진이 비웃었어요. 미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은 태민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자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이 침묵했어요. 엄마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이 물었어요. 엄마가 정말 진심이냐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심이라고요. 혜진이 한숨을 쉬며 태민을 바라봤어요. 우리 엄마 아프게 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명해보라는 혜진의 도전적인 말에 태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미숙을 위해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나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 힘들어할 때 위로하는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매일 기록했다며 누나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혜진이 수첩을 넘기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심하게 적힌 글씨들이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찜질팩 해주기, 비 오는 날에는 파전같이 만들기,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주기. 혜진이 미숙을 안았어요. 미안하다며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미숙이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다며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안다고 말했습니다. 태민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혜진이 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태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혜진이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고요? 태민이 웃으며 보쌈 배달하러 갔다가 만났다고 설명했어요. 혜진도 피식 웃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보다고요. 태민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엄마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행복하게 살라고 자신이 응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숙은 딸의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민이 옆에서 그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미숙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어요. 저 나이에 젊은 남자를 꼬신 거 아니냐는
뒷말이 들려왔습니다. 편의점 일도 그만둬야 했어요. 주인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손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미숙은 태민에게 털어놨어요. 자신 때문에 태민한테 피해주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요. 태민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회사에서 힘들지만 누나를 포기할 순 없다고 했어요. 정말 후회 안 하냐는 미숙의 물음에 태민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태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요. 미숙이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결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미숙은 하지만 나이 차이가 있다며 망설였습니다. 태민은 상관없다며 누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 같은 늙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태민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늙다니 누나는 제일 아름답다고요. 미숙이 그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민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누나가 자신의 삶에 와줘서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세상의 시선 따위 상관없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거닐던 태민이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김미숙 씨,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미숙이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예,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어요. 얼마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태민의 어머니와 혜진이 참석했어요. 친구 몇 명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혜진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했어요. 미숙은 고맙다며 딸을 안았습니다. 태민의 어머니도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는 인사였습니다. 미숙도 자신이 더 잘 부탁드린다고 답했어요. 신혼집은 미숙의 아파트였습니다. 태민이 짐을 옮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태민이 미숙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고요. 미숙도 믿기지 않는다며 행복해했습니다. 태민이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미숙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도 도전은 계속되었어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태민은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다뤘지만 미숙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서툴렀어요. 태민이 설명해주면 미숙은 왜 안 되는지 답답해했고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찾아왔어요. 미숙의 무릎이 자주 아팠고 태민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어요. 태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치료하면 괜찮아질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관리하면 큰 문제 없다고 안심시켰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민은 미숙을 위해 찜질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숙이 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태민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미숙의 빚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었고 태민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미숙이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누나 몸 상하면 안 된다며 반대했어요. 미숙은 괜찮다며 함께 이겨내자고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가계부를 정리하며 절약할 방법을 찾았어요. 태민은 프리랜서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았고 미숙은 회계 자격증을 따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노력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태민이 물었어요. 요즘 행복하냐고요. 미숙은 당연하다며 태민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태민도 누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태민의 머리가 미숙의 어깨에 기댔어요. 미숙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연하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잤냐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시작됐다며 감회에 젖었어요. 태민이 웃으며 보쌈 배달 온 게
엊그제 같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그의 팔을 끼고 걸으며 그때 문 열었을 때 당황했다고 말했어요. 태민은 부끄러웠다며 누나가 너무 예뻤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숙이 거짓말이라며 웃었어요. 태민은 진짜라며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은 하늘이 노을로 물들어갔습니다. 미숙이 속삭였어요. 우리 사랑이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고요. 태민이 영원할 거라며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키스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넘어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사랑을 완성해 나갔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태민이 미숙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누나, 우리 만난 지 2년 됐다며 축하했습니다. 미숙이 놀라며 웃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냐고요.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인연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미숙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두 사람은 함께 불을 껐습니다. 태민이 뭘 빌었냐고 물었어요. 미숙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태민도 비밀이라며 웃었어요. 사실 두 사람의 소원은 같았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기를요. 방 안은 따뜻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모든 장벽은 무너졌어요. 보쌈 배달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어요. 평택의 작은 아파트에서 미숙과 태민은 아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태민이 커피를 내리며 미숙에게 물었어요. 오늘 뭐 하고 싶냐고요. 미숙은 그냥 태민과 함께 있으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태민이 웃으며 그녀를 안았어요. 점심때쯤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내려가겠다는 소식이었어요. 남자친구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기쁜 마음으로 그러라고 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보여서 좋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태민도 기뻐하며 잘 됐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딸도 이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고요. 태민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혜진이 남자친구와 함께 평택으로 내려왔어요. 31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숙과 태민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혜진의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냐고요. 태민이 웃으며 배달 온 게 인연이 됐다고 설명했어요. 정말 특별한 만남이라며 남자친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이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요. 미숙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혜진과 미숙은 단둘이 베란다에 나왔어요. 혜진이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요. 엄마가 이렇게 밝은 모습 오랜만에 본다고 했어요. 미숙이 고맙다며 딸을 안았습니다. 혜진도 곧 결혼할 것 같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미숙은 축하한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과 남자친구가 떠난 후 미숙과 태민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혜진이도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고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딸도 다 행복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미숙은 새로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전 직장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동료들도 미숙과 태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태민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승진했어요. 팀장으로 올라가면서 수입도 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두 사람은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어요. 미숙이 통장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요. 태민이 그녀를 안으며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3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계절이었어요. 태민이 미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여행 가자고요. 미숙은 놀라며
어디로 가냐고 물었어요. 태민이 제주도는 어떠냐고 했습니다. 미숙이 좋다며 기뻐했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숙은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걸음을 멈추고 미숙을 바라봤어요. 누나,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숙도 자신도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태민이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고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도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포옹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미숙은 요가를 시작했고 태민은 그녀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며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어요. 주말이면 가까운 산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태민이 작은 선물 상자를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미숙이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예쁜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태민이 말했어요. 우리 사랑을 담았다고요. 미숙이 감동하며 태민을 안았습니다. 미숙도 태민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손목시계였습니다. 태민이 기뻐하며 착용했어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처럼 자신도 누나 곁에서 정확하게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숙이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향했어요. 새벽에 출발해 해돋이 명소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빌고 있었어요. 태민과 미숙도 손을 잡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이 속으로 빌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길, 태민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요. 태민도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누나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를, 평생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기를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태민이 미숙을 안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미숙도 같은 인사를 건넸어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사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이도 상황도 세상의 시선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미숙과 강태민의 사랑처럼 당신도 용기를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평택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나이 차이는 이제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만이 진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외로웠던 과부와 효자 배달 기사의 만남, 그 우연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웠습니다. 당신도 사랑할 용기를 내세요. 나이도 과거도 상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